복싱, 정말 예측 불가능한 스포츠죠. 그런데 이 혼돈와도 같은 프로복싱의 세계에서 과연 데이터와 분석으로 어떤 패턴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한번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정말 유명한 말이죠. 마이크 타이슨의 이 명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데이터로 세운 아주 차가운 논리의 계획이 링 위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현실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바로 여기서부터 저희의 탐구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살펴볼 원재료, 바로 프로 복서들의 데이터셋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는 지금 무려 2,760명에 달하는 선수들의 기록,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보 더미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수들의 승패 기록은 물론이고 신체적인 능력치까지 거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 탐정의 눈으로 딱 보니까 이 증거가 너무 불완전하고 지저분한 거예요. 나이나 키, 리치같이 정말 중요한 정보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거나 알 수 없음 상태입니다. 진짜 진실을 찾으려면 일단 이 증거부터 깨끗하게 만들어야겠죠? 데이터 과학에서는 이걸 전처리라고 부르는데요. 뭐랄까,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을 정리하는 작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분석을 시작하는 선수의 수는 총 2,760명입니다. 이 안에는 전설적인 챔피언도 있고, 이제 막 데뷔한 신인 선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섞여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방대한 데이터는 아직 결함이 너무 많아요. 마치 조각가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돌덩이의 불필요한 부분을 계속 깎아내는 것처럼 저희도 이 데이터를 정제하는 세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KOL 같은 건 형식을 통일해주고 피트나 인치 같은 단위는 미터나 센티미터로 다 바꿔주고요. 당연히 정보가 비어있는 데이터는 과감하게 제거하고 나이가 100살이 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값들도 전부 걸러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을 선수는 몇 명일까요? 바로 490명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줄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원래 2,760명이었던 데이터가 490명으로 줄었으니까 무려 82%가 분석에서 제외된 셈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 손에는 양은 적어졌지만 아주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진짜 배기 데이터만 남은 겁니다. 자, 이제 데이터도 깨끗해졌겠다. 본격적으로 단서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데이터에 있는 선수들이 대체로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일종의 프로필을 한번 만들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겁니다. 490명 중에 무려 415명이 오소독스 스탠스를 쓴다는 거예요. 오소독스는 보통 오른손잡이 선수들이 왼손이랑 왼발을 앞으로 내미는 가장 기본적이고 흔한 자세거든요. 역시 데이터에서도 이게 대세라는 게 딱 보이네요. 선수들 국적을 한번 볼까요? 역시 복싱 강국으로 알려진 미국, 멕시코, 그리고 영국 출신 선수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나이를 보니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령대가 바로 30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가 복서들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바로 KO 파워에 대한 건데요. 20대 선수들의 평균 KO율이 61.2%로 가장 높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수치는 점점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의 파워는 젊을 때가 최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깊게 파고들어서 과연 이 KO 파워를 만들어내는 숨겨진 공식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대체 무엇이 선수의 KO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일까요? 이 복잡해 보이는 표를 보기 전에 상관관계라는 개념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두 가지가 얼마나 같이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가 올라갈 때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가면 양의 상관관계. 반대로 하나가 올라갈 때 다른 건 내려가면 음의 상관관계라고 부르는 거죠. 간단하죠?
자, 이게 바로 그 상관관계 행렬이라는 건데요. 모든 변수들이 서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는 지도 같은 겁니다.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딱 하나만 주목해 주세요. 여기 로스에스, 즉 패배 횟수와 KO 레이트, KO율의 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0.446이라고 쓰여 있죠? 이게 바로 음의 상관관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패배가 많아질수록 KO율은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음 분석 방법은 의사결정 나무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마치 스무고개 놀이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수는 패배가 2번보다 적은가? 예. 그럼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던져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결과를 찾았습니다. 선수의 KO 파워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요인은 놀랍게도 바로 패배 횟수였습니다. 보세요. 패배가 2번 이하인 선수들의 평균 KO율은 무려 63.3%인데 9번 넘게 패배한 선수들은 42.5%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 차이 정말 극명하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숫자들로부터 배운 교훈은 무엇일까요? 최종 판결을 내려보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KO 파워를 예측하는 데는 패배 횟수가 가장 중요했다. 둘째, 한 방의 파괴력은 젊을 때, 특히 20대에 정점을 찍는다. 셋째, 경험은 양날의 검과 같았어요. 나이가 들면 승리도 많아지지만 패배도 늘어나고 KO율은 오히려 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외로 키나 팔 길이 같은 신체 조건은 이번 분석에서는 KO율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데이터는 우리에게 아주 그럴싸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마이크 타이슨이 말했던 그 한 대 얻어맞는 순간, 그 예측 불가능한 펀치까지도 과연 데이터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